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마지막 시간으로 적벽대전 이후 유비의 전성기, 영웅들의 최후 천하통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9년 출간된 설민석의 삼국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판사는 3개사,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벽대전에서 대승을 거두고도 결국 수성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손권, 게다가 그토록 노리던 형주는 함께 싸웠던 유비의 차지가 됐습니다. 어리둥절하고 황망하고 열받고 손권은 수차례 유비에게 형주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신을 파견해 요구했지만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손권, 자신의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내는 계략을 꾸며보기도 했고 제갈공명에 형을 투입해보기도 했지만 안 통해요. 한편 손권이 이러고 있는 동안 유비는 전략적 위치인 형주를 기반으로 주변 성들을 공격해서 넓은 영토를 차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비는 5호 대장군 중 한 명인 백전노장 황충을 얻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제갈공명이 삼고초려 당시에 말을 했던 천하 삼분지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형주를 다스리면서 잘나가던 유비, 또 한 번 명분을 위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형주 서쪽에 있는 서천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유장이라는 인물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유씨잖아요. 네, 또다시 명분, 요즘 힘들다고 잘나가는 유비가 군사 이끌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유비는 관우에게 형주를 맡기고 서천으로 향합니다. 삼국지 영상 3편에서 나왔던 내용이 좀 오버랩되죠. 여포에게 서주를 맡기고 자리를 비웠다가 뒤통수 맞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산처럼 든든한 동생, 의리 아이콘 관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형주를 떠난 유비는 서천에서 수차례 전투를 치르고 백성들의 지지마저 얻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초라는 장수를 얻게 되면서 드디어 5호 대장군을 완성했습니다. 관우, 장비, 조자룡, 황충, 마초, 말 그대로 전성기를 누리게 된 유비. 한편 유비를 서천으로 불러들인 유장은 명분 좋게 유비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비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서천이 유비 손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유비를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마디로 뒤통수 치겠다는 거죠. 결국 유비는 유장에게 뒤통수를 맞고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형주를 돌려달라고 꾸준하게 요구해오던 손권, 이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조조에게 손을 내민 건데요. 함께 형주를 공격하고 그 일대 영토를 나누어 갖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북방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조조한테는 얼씨구나죠. 곧장 형주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서주에서 뒤통수 맞고 어질어질해하던 유비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죠. 유비는 관우에게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보를 명받은 관우! 이게 얼마만의 전장복귀인가요? 곧장 엄청난 기세로 북쪽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관우의 기세에 눌려서 장수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고요. 자신의 영토가 점령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조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달코 다른 조조인데 적당한 방법을 찾을 만도 한데 하필이면 밀고 오는 장수가 관우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관우. 조조는 오래전부터 관우를 최고의 장수로 인정했습니다. 마음을 얻으려다가 실패하기도 했고 자신을 살려주는 은혜를 입기까지 했죠. 그런 관우의 북진 소식에 겁을 먹고 말았어요. 낙양이 함락될지도 모르니까 이거 수도를 옮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관우는 너무 오랜 시간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비가 형주를 부탁하고 서천으로 떠난 후에 오랜 시간 쉬었고 이번 전투는 또 너무 오랜만에 현역 복귀였어요. 관우는 젊은 시절의 용맹함과 대쪽 같음이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자만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손권의 책사인 육손의 계략으로 형주 일대가 점령을 당했고요. 조조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손권에게 생포된 관우. 손권의 투항 요구에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제안을 거절합니다. 결국 참수되고 말았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광고 한 편 보고 와서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손권은 일단 관우를 참수하기는 했는데 이게 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유비, 그가 가장 아끼는 인물 관우,
게다가 조조마저도 엄지척하면서 벌벌 떠는 관우를 참수시키다니 이걸 어쩐다. 손권은 결국 관우의 머리를 조조한테 보내버립니다. 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조조는 택배 아저씨가 오셨다길래 뭔가 하고 상자를 열어봤다가 안에 담긴 관우의 머리를 보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착불이었나? 조조는 망감이 교차했어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관우의 장례를 치러줬죠. 조조는 그렇게 황제를 등에 업고 중국 북부를 점령한 채 권력을 누리다가 관우가 죽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수명을 다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조는 이미 실질적인 황제 노릇을 해왔음에도 황제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죽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아들 조비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죠. 이후 조비는 황제 자리에 올랐고 공식적으로 한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한편 관우의 전사 소식이 침통해 있던 유비, 조조의 사망 소식에 이어서 한나라의 멸망 소식이 들리자 한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신하들의 권고에 따라서 촉한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에 오른 유비는 가장 먼저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직접 손권에게 달려갑니다. 무려 70만의 군사를 일으켜 직접 전쟁을 준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유비는 이 과정에서 장비가 부하들에게 암살당하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유비는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70만 대군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는데요. 전투마다 승전을 거두면서 관우와 장비를 죽인 원수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손권은 당황했어요. 야, 이거 일이 너무 커졌다. 이거 어떡하지? 결국 유비에게 강화를 제안을 합니다. 야, 유비야, 우리끼리 싸우면 북쪽에서 쳐들어와요. 아니, 내 동생이랑 결혼도 했잖아. 그렇지만 유비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라면 유비가 손권을 바로 물리치고 삼국이 아닌 남북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렇지만 이번에도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죽음으로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제갈공명의 말도 안 듣는 상황입니다. 귀도 큰데 안 들어요. 이제 유비는 이릉이라는 지역에서 손권이 대도독으로 유명한 육손과 장기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병법조차 무시한 채로 작전을 감행했던 유비는 안타깝게도 화공과 야간 기습으로 군사의 대부분을 잃고 후퇴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제갈공명에게 황실을 다시 일으키라 라는 당부를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삼국지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유비, 관우, 장비, 조조가 세상을 떠났고 유비의 아들 유선이 초계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갈공명은 유비의 유언대로 위를 멸망시키고 황실을 다시 일으키고자 북벌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촉과 오는 동맹을 회복하죠. 한편 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으니 바로 사마의라는 인물입니다. 제갈공명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지략가인데요. 사마중달이라고 하면 조금 더 친근할까요? 사마의는 공격해오는 제갈공명을 계속해서 막아냅니다. 물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전쟁을 했죠. 하지만 결국 촉의 북벌은 모두 실패로 끝이 났고요. 오장원이라는 지역에서 제갈공명마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제갈공명의 북벌을 막아내고 권세가 높아진 사마의는 조정을 장악합니다. 반면에 1세대 영웅들이 세상을 떠나고 2세대가 집권을 하던 촉과 오의 국력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263년 유비의 아들 유선은 결국 위에 항복을 선언했고요. 2년 후 사마의의 아들 사마소가 죽고 그의 아들 사마염이 조조의 후손인 조환을 협박해서 국호를 진으로 바꿨습니다. 280년 사마염은 오마저 평정을 시키고 마침내 천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국지의 대장정에 막이 내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랑받은 베스트셀러, 그래서 수많은 방식으로 재생산이 된 작품. 설민석의 삼국지의 저자인 설민석 씨는요, 이 작품을 집필을 마치고 가슴속에 가장 크게 떠오른 문구가 인생 무상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영웅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럴 거면 왜 이렇게까지 고군분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인데요. 그렇지만 곧 그 생각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삼국지 속의 인물들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것. 끈끈한 의리와 영민한 지략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잃지 않고 타고난 현명함으로 자신의 인생과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는 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삼국지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께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책 속에 담긴 임팩트 있는 문장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하의 대세는 나누어져 오래 지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면 반드시 나누어진다.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지금까지 설민석의 삼국지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